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서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명순의 열린 공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년 교육, 또 그 이상의 미래를 그리는 큰 계획이라는 말일 텐데요. 이 자원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많은 포커스들이 교육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초대 손님 역시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전시 교육감 후보 예정자 그리고 교육위원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김동건 대전교육감 예정자와 함께 후보 예정자와 함께 열린 공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객석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시민들께서 박수 한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세종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 김동건입니다. 세종TV 가족 여러분, 세종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을 진지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 공간이 도솔문화원입니다. 지금 책장에 책들도 꽂혀 있고요. 이 공간에 오셔서 지금 전시도 꾸며져 있고요. 이제 당장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개원식을 하게 되네요. 오늘 개원을 하면서 초대 전시회도 갖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도솔문화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이신데요. 이 함자에서 그럴까요? 김동건, 장동건이라는 또 별칭을 갖고도 계신데 그림도 많이 들으시고 쓰시고 계신가요? 예, 이제 제가 4년 전에 이 교육위원 선거 때 제 캐치플레이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 제 캐치플레이가 그 방송은 김동건, 영화는 장동건, 교육은 김동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지금까지도 제 이름을 기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육계의 장동건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들한테 늘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 장동건 옆모습이요. 콧날서부터 인물이 좋으십니다. 교육계 장동건 호응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좋습니다. 교육계의 장동건. 이번에 이제 교육감 출마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서구 교육위원으로 또 활동을 계시는데, 서구 교육위원은 또 교육위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반인들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세워놓은 교육 철학, 교육 목표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교육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또 공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시,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위원이네요. 그러니까 교육의 감시, 견제, 제안을 하면서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하고 있는 역할이 교육위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종 또 교육 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교육도 트렌드가 있을 텐데요. 시대에 또 역행하지 않는, 시대에 맞는, 또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육 트렌드, 시대상의 변화가 또 빠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긍정적인 건설적인 담론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교육 포럼을 만들었고 총 12번을 제가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그 학자들, 전문가들의 이론도 들어봤고 네. 또 학교 선생님들의 현장의 그 의견도 들어봤고 또 학부모의 생각, 또 우리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질이 변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면은 네. 현재 하고 있는 학력 위주의 교육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 네. 끼 네.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실현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포럼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현재 우리 시대의 교육의 그 트렌드가 아닌가. 저는 그 포럼을 통해서 그런 트렌드를 뭐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트렌드를 뭐 비난보다야 비판이 좋겠지만 그리고 비판보다는 또 이 담론 제시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말씀과 곁들여서 이 교육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학력 위주보다는 끼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끈기나 이런 거를 발견을 해내서 실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가 트렌드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지금 이제 교육 전문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대안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다른 또 말씀을 주신다면요. 예. 현재 우리 교육은 뭐 잘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 문제점도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문제점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큰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학력 위주의 교육이 너무 심하다. 모든 것들을 학력 위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끼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발전을 시키는 것보다는 오로지 성적에만 올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너무 심한 경쟁을 좀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적당한 경쟁은 어느 네. 정도 경쟁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심한 경쟁은 그런 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에 어떠한 그 적응을 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 또 따라서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생명을 그 경시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네. 경쟁 위주의 교육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잘 하지만은 문제점을 든다면은 네. 두 가지만 든다면은 학력 위주의 위주. 교육 그리고 경쟁 경쟁력을 위주의 너무 심하게 교육이 가고 있다. 문제인 것 같다. 그럼 거기에 저는 그렇게 대안점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안점을 말씀하실 수가 그래서 있을까요? 저는 이 학력 위주의 교육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뭐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경쟁은 좋지만은 너무 과도한 경쟁, 모든 것들이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기. 그런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이러한 이 글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걸음이 느려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면은 걸음이 느린 그런 학생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이 경쟁을 하더라도 적당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걸음이 느린 학생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와닿네요. 걸음이 느린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학력 위주가 될 텐데 학력 위주 줄 세우기 교육을 조금 근절을 하고 꿈과 끼 이런 거를 잘 개발을 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걸음이 느린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교육. 그러니까 뭐 1등부터 줄 세기 하면 중간 있는 아이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조금 네. 어떻게 보면은 주목받지 못하는 것만큼 뭐 자신감을 잃을 수 있고 자긍심도 조금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걸음이 느린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 교육, 좋게 들립니다. 교육위원님의 공약을 좀 살펴봤는데 우선 공교육 실현 그리고 행복한 학교 조성 이런 많은 공약들을 교육위원으로서 네, 걸으셨었는데 많이 노력하셨을 텐데요. 현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본인한테 점수를 네, 매긴다면 어떻게 평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선거 때 이제 공약을 걸었는데요. 이제 큰 주제로 8개를 걸었고요. 이제 소주제로 49개를 걸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약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을 이행을 했고 또 뭐 남은 기간도 뭐 전부를 이행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제 자신한테 점수를 준다고 하는 것은 네. 조금 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점수 주는 것은 뭐 생략을 하겠고요. 아나운서님이 저 점수를 주신다면은 아마 그것이 어떤 공정한 점수가 되지 않을까. 저 앞에 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네. 이분들이 점수를 주는 것이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혹시 아나운서님 그래요? 저한테 점수를 주신다면 몇 네. 점이나 그렇지 주시겠습니까? 뭐 대분류로 8개 공약 그리고 네. 소분류로 49개 네. 공약을 걸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열심히 이행을 해오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네, 하실 텐데 그 공약들 다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후보 예정자께서 많은 일들이 교육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이시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인생의 대부분이 이 교육과 연결된 삶을 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떠신지요? 예,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교직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이제까지 이 교육에 관련된 일만 했습니다. 횟수로 따져보면 한 46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서울, 강원도, 충남에서 교직 생활을 했고요. 대전에서는 한밭중학교, 충남고등학교, 대전보건전문대학, 충남대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런 중간에 이제 대전교총 회장, 한국교총 이사직을 역임을 했고요. 지금은 대전시 이제 교육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일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약 한 46년 3개월인가요? 그렇게 오로지 이제 교육에만 종사를 했습니다. 46년 3개월 동안을 네, 교육계에 동안에 일을 해 오셨는데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의 수고로움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실까요? 좋습니다. 정말 46년 3개월을 교육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교육자로서 삶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저는 이 계기가 이제 부모님이 권유를 해서 이제 사범대학에 간 것이 이제 계기가 됐죠. 근데 사실은 저는 원래 그 이제 의대나 약대를 생각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어느 날 고3 때 부모님께서 너 사범대학에 가라 그렇게 권유를 해주셨고 저는 뭐 흔쾌히 또 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권유로 이게 사범대학에 갔고 뭐 졸업 맡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교직에 발을 들여놨고
그 이후에 줄곧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일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본인의 꿈을 쫓아서 갔더라면은 건강, 국민 건강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본인님의 권유를 또 받아들여서 교육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는데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때 사실은 제 고집을 꺾었거든요. 제 고집을 꺾은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옳은 판단이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좀 그럼 하고 뭐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단번에 수긍을 했던 게 아니라 조금 실갱이가 있었던 모양이죠? 부모님하고의. 네, 좀 갈등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네, 부모님이 옳은 선택을 제시를 해주셨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 국립대학교 또 교원 단체장까지 정말 다양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부 경험을 해 오셨는데요. 선생님 하면 뭐 최고의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하니까 이 선생님을 최고의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요. 또 이런 유머러스한 일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최고의 신부감으로 등극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네, 예쁜 신부감이 1등이라면 그냥 선생님도 신부감 그리고 세 번째는 안 예뻐도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뭐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근데 교육자로서의 삶도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죠? 어떤 예. 걸 들 수 있을까요? 요즘 교육계를 보면은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그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뭐 많은 것 중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3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교권이 상당히 많이 추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어떤 사명감 또는 어떤 보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를 느낄 정도로 교권이 상당히 추락이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쨌든 뭐 교권이 이렇게 추락이 됐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애로를 겪고 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의 교육계에서는 선생님들이 과중한 업무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는 대로 선생님들이 본연의 임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건데 학생을 가르치는 거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업무가 또는 잡무가 행정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장을 행정 업무로 받을 정도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학교의 그 현장은 이제 네. 존중과 배려 뭐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존경, 존중, 배려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아주 오래전 옛날보다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현재 굉장히 큰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학교의 그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직을 하는 뭐 경우도 생기고 저는 이러한 학교 문화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이제 뭐 교권의 추락으로 선생님들이 사명감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교직 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이 있을 만큼 행정적인 업무가 많은 것도 하나의 또 문제점 또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존중과 배려, 이 또 부재에 의해서 오는 또 힘든 이런 점들을 또 현직에 계시면서 느꼈던 점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3월 3일에는 출판 기념회를 가지시는데요. 김동건의 교육 멘탈, 착한 교육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이제 출판 기념회를 가지실 예정이신데 착한 교육이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
제가 이제 3월 3일 날 이제 출판 기념회를 갔는데 이제 책 제목을 착한 교육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착한 교육이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뭐 착한 교육을 하면 되는 게 착한 교육이다. 착한 너무 추상적이라서 말씀을 요즘 드릴 뭐 수 있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몇 가지 이제 메모를 했습니다만은 우선 그 인성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착한 교육이다. 네. 그리고 그 창조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이 착한 교육이다. 그리고 그 이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이 착한 교육이다. 그리고 그 학습 공동체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또 그 착한 교육이다. 그리고 이 교육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교육,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 착한 교육이다. 그런 것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한 그러한 교육이 착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착한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뭐 출판을 했고 그 책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답이 제가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기고를 했던 것 또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3월 3일 날 출판 기념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착하네요. 착한 내용이 네 여러 가지 열개가 되어 있네요. 인성 교육을 네 하자. 그리고 창조 교육을 실현을 하고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를 하고 또 다문화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 소외계층의 교육의 균등화를 또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쭉 정말 착한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열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특히 네. 그 저소득층 또는 교육 소외계층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또 많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3월 3일 날 이제 출판 기념회 착한 교육이 답이다. 착한 교육이 다 실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제가 가져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6.4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이제 출마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교육감으로 네, 선거를 준비를 하시는 또 계기가 있으시겠죠? 예,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고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6년 3개월에 걸쳐서 제 어떠한 그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 이제 간접적인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 직접적인 경험은 제가 43년 교직 생활을 했고요. 뭐 또 중학교도 있었고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 4년제 대학도 있었고 또 교총회장도 했었고 현재 또 교육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 직접적인 그런 교육에 대한 경험이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이제 간접적인 경험은 제가 사남 2녀입니다. 이 사형제 부부가 다 교직에 있었습니다. 아, 교육자 집안이시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있었고 교육 경력을 한번 따져보니까 네. 한 200년이 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한 그 간접적인 경험, 제가 직접 경험한 거하고 우리 그 식구들, 형제를 통해 얻은 간접적인 경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교육에 봉사할 길이 없겠는가 그런 것들을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한 노하우를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현재 좀 찾고 있고 뭐 그러한 길이 정해지면은 어떠한 길이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도전을 해서 제 경험을 좀 봉사를 하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남이녀, 네, 사남이녀 사남이녀. 다복한 가정에서 또 교육자 집안이시네요. 지금 다 합쳐하니까 200년 가까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경험적인 것, 즉 간접적인 것, 또 교류가 잘 되셨을까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육감
출마를 해서 교육계에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교육감 출마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동건 후보 예정자님의 여러 공약들을 봤더니요, 이 다양한 교육 철학 그리고 해법들을 제시를 해 놨는데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예, 제 가장 큰 철학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착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제 교육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창조 교육을 하는 것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창조 교육은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것이 창조 교육이다. 그래서 그러한 창조 교육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제 하나의 교육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성 교육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면서부터 줄곧 인성에 대해서 늘 주장을 해왔고 또는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동료 의원은 네. 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인성하면은 김동건이다. 김동건 하면은 인성이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인성 교육에 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대로 현재 이 학생들 간의 이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교육적인 문제는 인성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양이 되면은 그 많은 교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인성이 함양이 되면은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인성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게 소외계층, 어려운 학생들,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 정책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어떤 그 교육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교육 이념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교육 철학, 교육 이념, 이게 이제 3월 3일 날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제 출시가 되는 책에 착한 교육이 답이다. 여기에 거의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인성 교육을 통해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것이 창조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아까 인사 말씀 중에서도 이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를 하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이런 말씀도 해주기도 하셨는데 이 대전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점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또 교육 전문가로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 가지만 찍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는 인성교육이 부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 교육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성하면은 어떠한 그 도덕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의 이 인성은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이 다 포함되는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성 교육이 잘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또 요즘에 이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은요. 인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글로벌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외국을 자주 나가 봅니다만은 이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할 때 어떠한 이 협동 능력 또는 무슨 협업 능력, 어떤 공감 능력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 얘기가 하기가 어렵고 어떤 것을 성취할 수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함양을 시켜주는 것.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공부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인성을 함양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은 반드시 인성은 필수로 습득을 해야 될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한 가지만 뭐를 추진을 해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인성교육을 주저없이 인성교육을 뭐 추진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인성교육. 인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도덕적인 부분 측면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균형 있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협업이나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향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인성교육은 그럼 어떻게 교육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나 예, 포괄적일 수도 하시는데요. 있는데, 네. 이제 인성교육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만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또는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또는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위해서 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인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는 함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많은 그 체험 활동 또는 뭐 어떤 공동체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함양이 될 수 있다. 인성교육의 덕목 중에 협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협동 능력은 어떻게 기르느냐? 선생님이 협동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봐도 협동 능력을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협동을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체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한다든지 배구 한다든지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서로 협동을 해야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협동심이 길러진다. 그래서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네.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습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교육입니다. 이 어떤 부모님들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밥상머리 교육, 밥을 같이 먹이면서 이게 대화를 통해서 인성을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사회에서의 협조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은 인근에는 유해업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그 학교 인근에 그런 유해업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진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거기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서의 협조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네. 그러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했을 때 인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양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한 가지 이제 어떤 시민들한테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인성교육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한번 전개를 해봤으면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으로 인성교육을 학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따로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대화를 통해서 네, 인성이 그렇습니다. 다듬어지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서로 이런 공동적인 협안으로 같이 해서 시민운동으로 한번 펼치면 어떨까라는 또 그런 대의적인 또 생각도 갖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의 일환이 이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데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교육 정책이 필요한지 조금 중복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조금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거의 상의 개념을 저는 창조교육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네, 네. 창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하는 거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하는 것은 저는 역시 어떠한 이 경험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배출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제 조건이 우리 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대전 시내에 있는 어느 물적 인프라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인적 인프라한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칭 대전 시내 전 지역 교재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 가서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면은 어떤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찾아가서 지도를 받으면은 굉장히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런 애들이 그것이 동기화가 돼서 또 자기 어떤 직업을 또는 자기 어떤 진로를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그래서 대전 시내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교재화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은 아마 많은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리라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모범 답안 가치도 들리는데요, 정말.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통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창의 활동을 대전 시내 전 지역에서 교재화가 돼서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구축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위원께서 꿈꾸고 있는 대전 교육의 청사진일까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아름다운 세상. 그런 것들도 제가 가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 아름다운 세상.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행복한 학교가 뭐냐라고 이렇게 뭐 이제 질문을 하면은 저는 조금 좀 중복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최대한도로 찾아주는, 실현시켜주는 교육이 행복한 교육이고 행복한 학교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권이 바로 서는 그러한 학교, 그리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이 되는 학교, 그리고 이제 그늘진 아이들을 꼼꼼히 챙겨주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학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걸음이 느려도 그거를 꼼꼼히 놓치지 않고 교육을 시켜주는 학교, 그런 학교가 저는 행복한 학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희 꿈이고 저희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지면은 그러한 행복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자연히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연계가 돼서. 예. 네. 그래서 저는 가끔 행복한 학교, 아름다운 세상 그런 것들을 꿈을 꾸고 있고 또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도 더 노력을 좀 하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꿈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 정말 행복한 학교, 아름다운 세상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교육위원께서는 어린 시절 어떤 행복한 꿈을 꾸는 아이였을까요? 이제 조금 교육적인 문제에서 떠나서 어린 시절로 타임머신 타고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의사나 약사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언제적 꿈이었을까요? 근데 고등학교 때 꿈이었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떤 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체육 시간에 그때는 이제 체능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00m를 제가 뛰었는데 기록을 체육 선생님이 주시는데 그때 그 학교에 육상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육상부보다도 제가 기록이 잘 오, 나왔습니다. 브라보. 100m. 지금 올림픽 한창 중인데 동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체육 선생님이 전국 대회를 한 번만 나가 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한 번 나갔고
또 이제 가을에 전국 체육대회가 돌아오니까 또 전국 체전만 오. 한 번만 더 나가라. 그래서 이제 전국 체전을 전국 나갔었습니다. 체전까지. 예. 아, 네. 그래서 제가 쭉 공부하던 리듬이 깨지더라고요. 한 뭐 2번 시합을 나가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로를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이 네. 야, 그러면은 사범대학에 가고 그러면은 체육을 한번 전공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 체육과에 가게 됐고 또 그 덕분에 지금 체육과 교사 또는 체육과 교수 또 현재 교육위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는 또 날렵함. 순발력이 좋아야 100m 달리기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순발력도 뭐 필요하고요. 네. 예,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죠, 사실. 아, 100m가. 그렇죠. 네. 그 100m 긴장감.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100m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지만은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멀은 거리일 수 없습니다. 정말 초를 일각을 다툰다라고 하는데 100m 네 선수로 그때부터 네 교육자로 시작을 하셨군요. 자, 지금 뭐 달리기를 어릴 때부터 잘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체전까지 출전을 하셨습니다만. 예, 저는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를 잘했고 선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잘 예. 달릴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그 의대나 약대를 가기 위해서 조용하게 공부만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고3 때 그런 계기 때문에 이제 좀 체육으로 이렇게 전공을 좀 바꿨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됐는데 저희 이제 이 체육과 관련해서 저희 집안 얘기를 조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사형제 부부 8명이 교직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사형제가 모두 체육과 출신입니다. 다 운동 선수 건강 집안의 교육자시네요. 네. 그래서 큰형은 높이뛰기 선수였었고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 이제 둘째 형은 축구하고 핸드볼 선수. 네. 제가 셋째인데요. 저는 100m와 핸드볼 선수. 제 동생은 그 축구하고 핸드볼 선수. 그렇게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또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육상 선수, 축구 선수를 서울에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님의 그 유전 인자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하여튼 사형제가 다 운동을 했고 다 선수 생활을 했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저는 뭐 연기군에서 제가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군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도민 체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400m 계주 시합이 있으면은 아버님하고 제 사형제하고 그 중에 이제 컨디션이 나쁜 사람 한 사람 빠지고 네. 4명이 이 계주 시합을 나가면은 그 인근에서는 집을 당할 수가 이야. 없을 정도로 늘 뭐 우승을 했던 훌륭합니다. 그런 뭐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부럽습니다. 저는요. 달리기에서는 공책 한 번을 못 타봐서 네. 뭐 100m는 네, 2박 3일 시체말로 네, 저는 오래 달리기, 네, 지구력이 좀 있어 오래 달리기를 잘했는데 좋습니다.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집안이었는데 그러면 좀 힘자랑을 할 일은 없었을까요? 이렇게 지금 봐서는 굉장히 모범생으로만 자랐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신데 어렸을 때 좀 말썽을 피워서 조금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 이런 또 일화가 있으실까요? 저는 야단을 별로 맞아본 적이 없이 보기에는 그래 그냥 보이는데 한 번도 착실하게. 없으셨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사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야, 뭐 네. 여기 이제 나이 차이가 1살, 2살 정도뿐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많이 트러블, 많이 싸움을 했죠. 음. 싸움을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많이 이제 얻어맞기도 하고 네, 그랬던 뭐 적이 있는데 네. 예,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조금 좀 튀는 그 존재감이 있는 사실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뜀박질도 잘 뛰고 네. 또 뭐 반장, 부반장, 또 뭐 전교 어린이 뭐 회장, 부회장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존재감이 있는 그런 학생이었었는데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그 이제 청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네. 그냥 착실하게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조용하게 공부만 하는
그러한 학생으로 저는 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평범한 학생이었다. 늘 말썽 없이 그냥 조용하게 자라났다. 정리를 하자면 네, 그렇게 말썽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하게 자기 존재감을 부각을 시키면서 네, 자라는 네, 아이였다라고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뭐 약사, 의사를 꿈꾸시다가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교육계로 이제 체육과로 전공을 하시는데 대학 시절에도 그럼 다른 생각은 없으셨을까요? 그냥 교육계로만 생각을 가셨을까요? 사실은 대학에서는 1, 2학년 때는 전공을 좀 바꿔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원래의 꿈이 의사나 약사이기 때문에 네. 제 전공을 좀 한번 바꿔보자 고민을 많이 했고 방황도 했었던 적이 네, 있습니다. 쉽지 않은 네. 예. 그래서 이제 3학년 되니까 지금 와서 또 변경을 하면은 또 너무 많이 힘들겠다. 현실에 조금 그때는 집착을 하셨군요. 예. 3학년 때 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체육 쪽으로 뭐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럼 어차피 체육을 전공을 하려면은 좀 그 어떤 이러한 뜻을 좀 제가 세웠습니다. 그 문무를 겸비한 체육인이 한번 돼보자. 대개 이제 체육 한 사람들 하면은 무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네, 저는 치우친다고 문과 생각을 무를 하니까요. 겸비한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체육인이 돼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뭐 이상으로 이렇게 삼았었고 네. 또 그걸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 인자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어떤 국제 무대에 나가서 참 그 한국인으로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인자가 한번 되고자 네. 그러한 꿈을 가지고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의사 약사 꿈을 접고 3학년 때부터는 그러한 꿈,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3학년, 4학년 때 제가 가졌던 이상은 이상으로 끝났고 지금 이렇게 그냥 교육위원으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꿈꿨던 그런 이상이 지금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그 모습으로 연결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네, 말씀을 예, 들으면서 예, 들리네요. 고맙습니다. 문무를 겸한 보기에도 동적이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적인 선비 느낌의 그런 인상을 제가 네, 받는 게 그때의 이상과 꿈의 노력의 결실들이 지금 네, 삶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저한테 싶은데요. 그러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그러면서도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천력, 실행력이 저는 굉장히 뭐 뛰어나다 네. 지금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네. 그거는 뭐 누구나 쓰는 말이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뭐 고쳐가지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아하. 아무리 네. 알고 아무리 봐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실천을 외모는 뭐 이렇게 정적으로 생겼지만은 저는 실천력이 누구보다도 저는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문무를 겸비한 실행력을 갖춘 체육인. 네, 너무 네. 좋게 표현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의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또 지금의 부인과는 또 러브 스토리가 또 상당하다는 또 후문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부인과는 어떻게 연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요? 미소가 지금 변하시는데. 저는 이 질문이 나오면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부인께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네. 집사람하고 어쨌든 따뜻한 그러한 그 사랑도 못 해봤고요. 또 열정적인 사랑도 못 해봤고 그냥 평범한 사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지인이 이제 소개를 해줬고 그 이제 소개 이후에 몇 번 만남을 가졌고 그 이후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특별한 러브 스토리가 없습니다. 저는 체육인의 사랑 어떤 얘기가 좀 풀어져 나올까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착한 교육을 꿈꾸듯이 착한 사랑을 이루셨나 봐요.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그냥 그렇습니다. 수줍어하시는 우리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의 김동건, 나의 멘토는 누구였다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 멘토가 그 어머니인데요. 어머님. 네. 아유, 멘토 생각만 해도, 네, 어떻게 눈시울을 네, 적시시고, 물을 한 모금만 더 드실까요? 어머님께서 생존해 계실까요?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최고의 멘토로 부모님을 꼽는 분, 네. 가장 성공한 자녀 교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어머님의 평소 모습은 희생, 봉사, 나눔, 섬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저는 그 어머님의 이 가르침대로 그 모습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 생각을 해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희생, 봉사, 사랑. 어머니라는 말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을 적시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름인데요. 어머님의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지금도 되새기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실천을 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 어머님의 그러한 실천의 모습 또는 그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그러한 것을 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학생들, 소외계층, 다문화 학생들 그런 쪽에 아마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현재 그 교육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걸 실천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머님과 같이 동행을 해서 그런 자리를 간 적도 있으셨을까요? 어머니는 어떠한 이제 사회 활동을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을 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네. 또는 어떠한 이제 곡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그러한 생활을 아주 그냥 생활하셨던 그런 분으로 이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랑의 실천가시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있는 이웃한테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짓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가르침으로 또 실행력을 우리 또 교육위원께서 교육감 출마 예정자이신 우리 김동건 교육위원께서 또 그 모습을 닮아서 지금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의 교육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동건 교육위원, 대전광역시 교육감 후보 예정자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가정사까지 또 사랑의 이야기까지 많은 나눠봤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시민들과의 인터뷰 한번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민과의 인터뷰 통큰 토크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큰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질문을 해 주실까요? 예,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서구에 살고 있는 송행수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요즘 개학철을 맞이해서 애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즐겁게 가고 학교가 기다려지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후보 예정자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학교 문화는 어떠한 것인지 좀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행복한 학교,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는데 답변을 좀 주실까요? 예, 그 행복한 학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학습 공동체 의식이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 뭐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사들은 교육에 열정을 갖고 사명감, 보람을 갖고 그 어떤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또 학생들은 그 스승에 대한 존경, 존중, 감동 그리고 학습에 대한 뜨거운 열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동료 학생들 간의 상호 존중, 상호 배려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학습 공동체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학습 공동체 문화가 바로 섰을 때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학교에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러한 학습 공동체 문화가 바로 섰었는데 요 근래 와 가지고 굉장히 그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 방학이 끝나고 나면 학교 가기가 싫어지는 날도 있고 어른들도 뭐 직장을 가기 싫은 날이 있기도 한데 정말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자, 또 다른 분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대전 서구에서 온 전경숙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교육계에 46년 3개월이라는 장시간을 오랫동안 계셨는데 그랬으면 제자들과의 많은 추억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생각나고 가장 에피소드가 남을만하다 하시는 걸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걸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사실은 에피소드가 뭐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시간 관계상 또 한 가지만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설악산으로 가게 됐는데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를 보면서 방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이 저기서 달려오면서 사고 났다. 빨리 선생님 가야 된다. 그래서 허겁지겁 학생들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고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앞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놈들이 뭐 큰 사고를 쳤구나. 굉장히 뭐 이렇게 조바심을 하면서 갔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이벤트였나요? 이벤트였는데 그 소개팅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총각이셨으니까. 그때야 뭐 아이고, 시판은 총각. 아이고 이쁜 제자들인데요. 네. 세상에 어떻게? 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학생들이 저하고 참 어떤 그 벽이 없었다. 그리고 친구로 생각을 하고 소통을 잘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수학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학생들하고 더 친해졌고 아무 어떤 일에도 다 소통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학급이 아주 우수한 학급이 됐던 네, 그런 그 경험이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도 그 학생들을 만나면은 어. 웃으면서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주동을 한 학생은 네. 지금 굉장히 큰 사업체를 가지고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한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그 녀석들이 뭐 지금이야 저보다 더 연배이실 것도 같은데 어쩜 그런 생각했을까요? 묵고 있던 대전도 아니고 수학여행이면 다른 지역에 있을 텐데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그 여자분이 좀 마음에 드셨나? 지금 한번 찾아보고는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너무 오래된 일이고 아하. 그래서 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학생들하고의 소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학생들이 선생님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미 소통은 다 된 거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통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좀 더 가까워졌고 학생들을 더 열정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서 네. 아주 다 좋은 일, 큰 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계에서 이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제자들과 지금까지도 네, 소통의 연락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일화로 네, 다가오네요. 자, 그럼 또 다른 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주실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등산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인데요. 지금 대전 지역은 동서 교육 격차가 심하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나름대로 그 해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동서 격차 정말 대전의 교육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건데 답변을 또 해주실까요? 예, 동서 격차 해소 방안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서 격차, 교육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생활 격차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지역 개발을 했을 때 어떤 개발의 격차가 있고 그것이 교육 격차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해소 방안, 해결 방법을 내놓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학교를 좀 특성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공부만 시키는 학교보다는 네.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학교를 차별화시켜서 그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다. 특성화 그렇게 학교. 예,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학교 이름을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원도심의 소재에 있는 어느 학교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학력 테스트를 해보면은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에서 한 170등 정도, 그러니까 172개 학교에서 170등 정도를 했던 네. 학교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한 결과 그 다음 평가 때는 77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학교가 학력에서 7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급격한 변화를 그렇다고 이끌어. 본다면은 어떤 지역 격차에 대한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은 그 선생님들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선생님들이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그 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열정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조금 장치가 좀 더 절실하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한 분만 더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서구 장림동에 사는 손명이라고 합니다. 항상 뵈면 위원님께서 건강해 보이시는데 바쁘신 일정 속에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아, 네. 예. 아, 제가 건강 뭐 체육인이시긴 하신데. 건강 관리를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로 많이 걷습니다. 주로 많이 걷고 그러니까 유등천변을 걷기도 하고 또 어떤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위에서 걷기도 하고 주로 걷는 것을 가지고 그 체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늘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대로 그냥 흘려버리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어떤 멘탈 프랙티스, 어떠한 그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또 건강을 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이 아침에 나올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자.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끼어들어도 욕을 하지 말고 양보를 해주자. 그러한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정신 건강 또 그것이 또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신체 건강은 걷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정신적인 건강 또는 영적인 건강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늘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저는 그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신체, 정신, 육체 건강까지 두루 잘 챙기고 계시네요. 정말 안정돼 보이시고요. 온화한 성품으로 보이십니다. 근데 뭐 이 체육 전공자들이 그냥 해당 임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시군요. 잘 체력 관리를 잘 해오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정말 이 시민들께서 다양한 질문들로 궁금증을 또 피력을 해주셨는데 좋은 답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둥근 토크까지 여러분과 이어갔고요. 이제 뭐 교육감 후보 예정자로 준비를 뭐 착실하게 차근차근 해오고 계시기도 합니다만 인간 김동건의 인생 계획 어떤 대의적인 꿈을 또 갖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앞으로 남은 기간, 남은 생, 그 후회 없는 그런 생을 좀 살고 싶은 것이 제 그 어떤 그 이후의 인생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러시자면. 드리면은 그 저는 뭐 뼛까지 어떤 교육자이고요. 또 제가 아는 것은 뭐 교육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세계적인 명품 교육을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은 어떠한 생,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봉사를 하면서 사는 것이 제 이후의 인생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교육자 집안에서 뼛속까지 교육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실무적인 경험이나 이론적인 것을 잘 토대로 해서 후회 없는 삶을 교육 봉사에 쏟고 싶다라는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전시 교육감 후보 예정자인 김동건 교육위원과 함께 열린 공감 함께했는데요. 교육위원의 꿈을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 대한민국 교육의 그 발전되는 방향을 지금 김동훈 교육위원의 삶 속에서 찾아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린 공감 오늘은 김동건 대전시 교육감 후보 예정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 시대를 사는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